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원고도 없이 뜬금없이 시작한 Q&A 시간 세 번째 마지막 금은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이든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를 왜 금융 세력이 싫어하고,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치에, 미국 정치에 뭘 알아서가 아니라 이 기축통화 패권전 이 금융 전쟁에 대해서 꾸준히 그동안 짚어오다 보니까 트럼프라는 게 얼마나, 트럼프라는 인물이 큰 지금 변수가 되었고, 그래서 금융 세력이 트럼프가 어떻게든 다음 대통령이 되는 걸 왜 싫어하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보니까 트럼프는 말이 안 통하는 꼴통이다 라는 걸 자꾸 강조하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트럼프를 말도 안 되는 어디 동네 어디 시종 잡배 취급을 하는데, 어쩌다 이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이건 아니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 뜻이 아니라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이든은 제때제때 잘만 뭐 해주면은 알아서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다 가는데, 트럼프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볼 때는 말이 안 통하는 10대 바나나처럼 꼴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합니다. 제가 오해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국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채 채권금리 어떻게 가냐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감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 1월 달에 썼던 블로그의 글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는 수요 공급의 경제 논리,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 아니다. 정치 논리가 모든 걸 억지로 끌고 가게 될 텐데, 그것이 다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국제적인 음모에서 획책된 그 계획 아래에서 그렇게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난 2년 동안 달러는 이렇게 갈 거다, 국채는 이렇게 갈 거다, 엔화는 이렇게 갈 거다,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갈 때다 한데, 매번 그때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도저히 동의하기 힘드네요. 저는 그냥 모두가 다 지금 달러 약세로 가고 엔화 강세로 가고 환율도 안정될 거고 국채도 이제 미국 국채 가격도 오를 거고 할 때마다 차마 저는 쫄보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쫄보라서 그쪽 못 쳐다봅니다. 그냥 저는 계속 달러 싸졌을 때 조금 더 사놓고 그랬죠. 조금 오르면 또 팔아가지고 동생들하고 소고기 먹고 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엔화 영상 만들 때도 작년부터 투 스트라이크 뒤통수 2번 맞았는데, 올해는 진짜 금리 인상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결국 했죠. 4월 달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상처럼 갔습니까? 뒤통수 3번째 맞았죠. 지금 151엔이에요. 달러당. 3아웃 됐죠? 제가 엔화 강세에 또 속나 3번째인가 했잖아요. 이처럼 국채 금리 뭐 어떻게 되고, 물론 뭐 어느 순간에 그 단계적인 등락 그런 거 훨씬 잘 아시는 고명하신 분들 많고요.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경제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라 하고 제가 뭐라 해도 본인이 제일 자기만의 어떤 가치 판단, 자기만의 뷰를 확립을 하셔서 그걸로 가는 거고요. 다만 국제 금리 채권 앞으로 오릅니까 내립니까,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말 저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런 얘기는 못해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올라갔죠. 여전히 엔화는 달러당 151엔이고 환율은
1355원이 아니라 1355원까지 까딱까딱 하고 있죠. 예. 모든 사람의 예상이 다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작년 1월부터 사실은 재작년 말부터 꾸준히 해왔던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이런 큰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모든 예상과 다르게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를 필요하면 항상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항상 높은 수준으로 또 한 번 가서 깔딱깔딱 자 다같이 한번 또 죽어봐라 했다가 또 자 좀 쉬었다가 까 내렸다 또 한 번 다 쓰러져 봐라 올리고 그게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가 핑계를 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완전히 전 세계를 이곳의 전쟁 저곳의 전쟁 너 어느 쪽 편이야 말 들어 너 어느 쪽 물건 살 거야 너 저쪽하고 수출 수입 교역할 거야 계속 그렇게 이념 선동으로 몰아가서 신냉전 가져오고 자본 투자까지 저기다 계속 돈 집어넣을 거야 너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서로 협박하면서 구조적인 어쩔 수 없는 세계 경제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를 뉴노멀로 가져갈 거다. 2년 전부터 했던 얘기고요. 1년 전부터 작년 말부터는 슬슬 파월, 영국의 베일리, 유럽의 라가르드, 일본의 우에다까지 제일 그 힘 있는 네 군데의 중앙은행장이 나와서 어쩌면 그런 게 뉴노멀이 되는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 걔네들도 작년 말부터 슬슬 내놓고 있죠. 그래서 그런 큰 정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파워를 가진 권력자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기축통화의 패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1위 패권국이 되든 미국이 1위 패권국이 되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지구의 모든 경제를 주름잡는 1%에게는 영국이 패권국이 됐다 미국이 천조국이 됐다 해서 기축통화 패권이 옮겨가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 안에서 그걸 지키려는 쪽으로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목적에 맞춰서 국제 채권 금리도 항상 이렇게 어지럽게 갈 거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진한 방향으로 가기 힘드니까 금, 달러 차라리 나는 그리고 갑자기 막 4% 5% 주는 예금 상품 나왔다 하면은 정말 재테크하시려면 그거부터 해라. 근데 금 달러도 이미 팬데믹 터지기 전부터 저는 이미 준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해왔다는 거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중간에 뒤늦게 모든 사람들이 이 흐름을 알고 이게 좋대 뛰어들 때는 뭡니까? 고점에서 털리는 위험이 제일 높을 때죠. 제 노후 자금 국민연금으로 생각하고 저는 몇 년 전부터 묻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지 ETF 사면 어떻습니까? 몰라요 저는. 아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금과 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블로그에서 제발 여러분 공짜니까 여러분 시간만 잠깐 내면 됩니다. 많이들 알면 절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될지 해는 안 됩니다 하고 항상 강조하면서 매번 홍보하는 게 뭡니까? 제 블로그에 그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 여기 보면은 금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금은 시리즈 지금 보면 굉장히 긴데요. 1부, 2부에서 앞에 프롤로그부터 한 3부까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그 당시 시장 모습이 들어가서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4부부터 봐도 됩니다. 4부부터 보면 이 거짓된 기축통화 진짜 금은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때부터 이것도 한 2년 전부터 썼던 글인데 그때부터 강조하면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점점 나중에 금이 진짜 돈인 걸 알게 되고 지금의 거짓된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자의반 타의반 좀 더 많은 나라 세계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둘 깨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거 막을 수 없다. 왕의 귀환을. 행여나 그런 때가 올까봐 혹은 그런 때가 오지 않더라도 중국과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전에 들어가면서 투닥투닥 하는 사이에 전 세계가 과도기의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다시 또 금에 대해서 우리가 금이 이런 애였던 걸 지금까지 잊고 살았구나 왜 몰랐을까 하고 집중하게 되면서 뭔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저는 노후에 대한 보험으로 금보다는 은에다가 한 7, 8년 전에 다 끝내놨던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막 투자의 어떤 그 혹하는 사람의 마음을 낚시로 걸는 그런 못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쫄딱 망했어요. 제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즘 와가지고 제 채널 보시면 은 가격이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사실은 금과 은에 대해서 지금 중앙은행들은 이제 슬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 눈치 안 보고 금을 실물을 드디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만 그랬지만 이제는 더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러기 시작했고, 문제는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들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한테서 금과 은이 단순히 뭐 아무 이자도 안 붙는 쓸데없는 투자 상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세뇌된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 격동기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이 점점 널리 퍼지게 되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말 안 하던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뭔가 더 새로운 사실들을 내놓는 기사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기사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점점 이 기축통화의 이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면 좀 더 바뀌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금과 은 기축통화의 이념에 대해서 지금 개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여기에 대해 생각이 없던 사실을 알고 많이 바뀌신 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은 시장에서 JP모건이 은을 조작하는 게 힘들어지고 금 가격도 예전처럼 안 내려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게 정확한 그런 기전은 모르고 복잡한 얘기는 난 몰라. 머리 아파서.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금, 은이 예전처럼 말을 안 듣고 잘 버티게 되니까 투자자 자꾸 여기다 투자라는 장사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매번 얘기가 금이 좋텐다 나오게 되고, 이게 요즘의 모습이죠. 작년 말부터.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온다. 사람들이 진짜 비밀을 알게 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은에 대해서 해마다 엄청나게 전 세계 산업적으로 필요한 은의 수요는 요건데 10년, 10몇 년 전부터 모든 은광사는 다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물건이 없어. 품절이야. 아예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점점 널리 퍼지고 이제 옆집에 우리 목포댁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때부터는 지금 금이 오른데 나도 금 좀 투자해볼까 하고 몰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앞다투어서 다 막 우르르 오게 되고 은행에 뱅크런이 오는 것처럼 골드런이 오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금은 시리즈 쓸 때부터 항상 해왔던 내용인데, 이런 낌새가 드디어 2년 만에 요새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해서 제가 요새 금은 관련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분들은 대부분 금이 엄청 사상 최고치로 올라오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괜히 또 이랬다고 어떤 투자를 부추기는 이상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회원 영상에서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금은에 대해서 한 번 더 잠깐 얘기를 해보죠. 지금 요새 금 가격이 막 계속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사상 최고치 뚫고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금이 오르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꾸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언론들에서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가라앉네. 안 가라앉으니까 앞으로도 인플레가 좀 고질적으로 가나 해서 무슨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금이 더 주목받는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 데도 있고, 또 금리나 앞으로 이제 오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뭐야, 금이지. 달러에 반대되는 그런 해지 수단으로 금이 각광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만 보는 거다. 지금의 금에 대한 대단한 열풍을 그것만으로 해석하긴 힘들다. 예전에도 그런 이유로 금이 주목받은 때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오르지는 않았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새 나온 신문기사 중에 그나마 제일 정확한 분석은 뭐냐, 작년부터 실물 금에 대한 중앙은행들이 점점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퍼지면서 금이 계속 오르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더 오를 수밖에 없대 하니까 포모가 몰려들었다. 그러죠?
금이 앞으로는 된대. 아우 AI 너무 비싸고 엔비디아 너무 비싸고 테슬라도 언제 오를지 모르겠고 지금 국채는 이것도 좀 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다 보는데 금이라 하니까 또 일이 몰리는 거죠 지금. 네. 투기적인 게 붙어갖고 요새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와서 금은이 돈 된다고 들어가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투기적인 마음에 붙었던 세력이 또 다른 어떤 이벤트나 소식이 들리면서 어이구 그럼 그렇지 금은 오를 만큼 올랐지 하고 털고 나가면 그 사람들도 같이 우 떨고 나가면서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와서 금시장 은시장 진입한다 저는 잘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금은 영상에서 진짜 언론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진짜 사실은 금은의 어떤 움직임 제가 2년 전 금은 시리즈 쓸 때부터 이런 거를 대비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던 그 움직임 때문에 사실은 요새 금이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올랐다. 금이 사상 최고치를 못 뚫게 하려면 사실은 예전에 지난 10년 동안 2008년도부터 해온 것처럼 JP모건이 은선물 시장을 조작해서 연동된 금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지난 1년 2년 동안 어떻게 떨어뜨렸고 언제부터 얼만큼 더 말을 안 듣기 시작했는가 꾸준히 틈틈이 같이 봐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제가 금년 들어서는 말을 안 듣는 수준이 너무 지나치다. 예전에는 이만큼 땡기면 이만큼 내려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 오늘은 뭐 차트 보고 설명하는 거 다 예전 영상에서 한 거니까 안 할 겁니다. 그냥 대충 원고 없이 말로만 떠들 겁니다. 다 했던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은선물 시장의 조작이 은시장에서 그 ETF 시장에서 ETF 시장에서 조작이 안 먹힌다라는 거 제가 계속 짚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JP모건 당직자가 이날 졸았나? 어디 관리 안 하고 어디 나갔나? 농땡이 쳤나?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커버를 요새 굉장히 힘에 붙여 못하는 건지 봐야겠다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정말 커버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는 더 무서운 게 가장 최근에 은 영상에서 제가 사실은 회원 영상에서만 말했던 건데 절대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나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거기서 봤던 거는 금이 사상 최고치로 올랐대 다 지금 기사 나고 나도 금시장 좀 어떻게 해볼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부터 돈이 은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거 제가 차트 분석에서 보여드렸죠. 차트 분석하니까 뭐 되게 잘 아는 놈 같네. 전혀 모르고요. 그냥 그때 금은비랑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거 보십시오 하고 알려드렸었죠. 지금 이미 왜 금에 대해서 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억눌렸고 은시장도 조사해보니까 금보다도 은이 지금 사실은 물건을 못 구해서 난리이고 앞으로 더 문제인데 4차 산업시대에 지금 반도체고 뭐고 AI고 뭐 모든 친환경이고 지금 전기차고 간에 금도 많이 쓰지만 맨날 뉴스에서는 금 얘기만 나와요. 은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다 틀어막았어요. 십몇 년 동안 마음대로 JP모건이 은시장 조작하면서 기축통화 달러에 대항해서 금 가치가 오르는 걸 막으려고 언론도 철저히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금 오를 때 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은이 더 지금 퍼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은이 더 날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제가 무서운 때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금은에 대해서 그냥 오른다는 게 오르네 하고 온 거 이것은 1차 변화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대. 중앙은행들이 계속 사준대. 1차 변화예요. 2차 변화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금이 오른 것보다 은이 지금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알고 보니까 몇 년째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 써야 되는데 나올 구석도 없고 자 그렇게 되면 ETF 시장은 잘못하면 예전 80년대나 그때 그랬던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 등록은 자기가 거기서 거래하는 은에서 다 이제 빼간다는 거예요. 금은을. 그럼 그 몇백 배의 레버리지로 지금 거래되는 ETF 시장에서 종이 금 종이 은은 쓰레기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다 제가 그때 기사 갖고 와서 설명드렸습니다. 유럽에서도 금은 이만큼 주시오 하니까 사실 금고에 그만큼 없어서 못 줍니다. 배째라 하는 거 최근 3, 4년 사이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퍼지는 순간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들 이제는 해마다 달라지죠. 3년 동안 지금 보면은 점점 금은을 가만 보니까 돌아가는 꼴이 세계가 점점 뭔가 불안해. 이거 뭔 일 한번 나겠어.
금은을 조금 우리가 달러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지? 그러니까 금은을 조금 좀 갖고 있어야겠어라는 거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개인들한테 넘어와서 금융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아직도 금을 런던 금고에다가 형님들이 맡아주세요 찾아올 생각 안 하고 맡기고 있는 요런 나라에서는, 거기다 이제 요새는 또 뭐 중국에서 아시죠? 중국 소비자들이 부동산도 떨어져 주식도 떨어져 믿을 건 금밖에 없어. 원래 우리 중국 사람들 금 되게 좋아한다고 막 사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코스트코에서 MZ세대들 열심히 사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부터 다 사 모으고 있고요. 유럽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개인들의 골드런으로 이어지냐. 이것이 두 번째 2차 분기점 폭발이 될 거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금은은 1970년대 초반에 갑자기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올랐던 때처럼 그때 걔네들이 난리가 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요새 와서 세상 돌아가는 게 점점 불끈불끈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영상을 만든 거고요. 대충 금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침 기사에서 한 꼭지 이렇게 제가 스크랩 해봐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넷 전략가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네요. 요새 금이 폭발적 상승세가 오르는데 드디어 제가 지켜보자 했던 게 이런 기사들입니다. 처음에 기사들은 항상 금은이 뭐 오른데 하면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나왔던 기사는 다 그런데 금은요 이자도 안 붙고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금은을 어떤 통화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순전히 귀금속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할 때 수수료 붙이고 세금 붙이고 하죠. 그래서 현물로 금덩이 은덩이 살려면 가가지고 얼마나 손해보는 20%부터 일단 까먹고 들어가는가. 아무도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안 가진다. 지금 집집마다 황금 열쇠 있는 집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이 많이 오른다 하면 예전에는 기사에서 근데 금은 사실 잠깐 해지는 되지만 여러분이 재테크로 들고 갈 건 못 됩니다. 맨날 그런 기사 나왔고요. 그리고 금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서 이 정말 뭐 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뭔가 좀 중요한 어떤 세상의 모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난 시기의 어떤 역사의 모든 그 격동기 속에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히 누가 전해져서 알고만 있던 것과 달리 사실은 굉장히 모든 인플레를 이겨먹는 굉장한 투자 상품이었고 질 수가 없는 대단히 좋은 어떤 금은의 현물이 좋은 상품이었다. 길게 보면은 20년 30년 보면 그런 거였다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관심을 가지기보다 지금 중앙은행들의 어떤 경쟁, 금 확보 경쟁이 붙으면서 왜 이렇게 금이 좋지? 물어보면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심 없던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금 인식이 바뀔 거고, 어떤 사람은 최후의 오크의 블로그에 우연히 들어와서 금은 시리즈를 딱 1, 2, 3부 다 제끼고 4부부터 보자 해서 4부부터 보면서 정말 이런 거였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진짜 무서운 순간은 뭐냐. 기축통화는 이 가짜 왕이고 저 지하 깊숙이 철가면을 쓰고 유배되어 있는 진짜 왕이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모든 화폐는 금, 은의 근거에서 본위제가 돼서 됐는데 최근 50년 동안 지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 금은 저리 다 제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종이달러, 금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미국 정부의 신용만 믿는 거짓된 기축통화. 통화라는 게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돈이라는 게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 기축통화 패권 전쟁이 이제 드디어 벌어졌다.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깨우치게 진짜 왕이 있었구나. 진짜 돈은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 블로그에 왕추천글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지식과 금은 시리즈는 꼭 한번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쉽게 쓰려고 흥미진진하게요. 보셨으면 하고요.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옆집 저기 순이 아줌마도 지금 이 최후의 호크가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슬슬 썰 풀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런다고 보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드디어 비슷한 얘기를, 야, 이런 얘기가 이 공영 기사에서 나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진짜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십시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넥 전략가가 이런 얘기 하죠. 요새 금이 왜 폭발적으로 상승하냐. 이거를 지금까지는 뭐 인플레 했지, 금리 인하 했지, 뭐 어쩌고 저쩌고 전쟁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좀 든든하지, 그런 얘기들만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엔드게임,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 엔드게임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란 게 아니라요. 이 달러 기축통화, 불안화폐, 신용화폐, 근본이 이제 벗어나고 페트로달러부터 해서 50년 이게 지금 끝나서 새로운 브레튼 우주 체제, 브레튼 우주 3.0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로 가는 과도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기축통화 패권형 화폐 전쟁이구나. 달러가 조만간 한참 높아지지만 잘못되면 금은이 치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즉 여기 보세요. 빨간 줄 쳐놨습니다. 금과 실질금리의 상관관계가 지난 18개월 동안 끊어졌는데 이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명목금리 5%, 실질금리 2%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을 통해 두 가지 해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어렵죠? 뭐 주역 강의인가요? 그런데 이 단어만 보세요. 명목금리, 실질금리, 금. 야, 이거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제 블로그의 추천글 왕추천.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지식과 그 다음에 금은 시리즈에서 맨날 나왔던 얘기예요. 그거 도대체 명목금리가 뭐요? 실질금리가 뭐요? 맞죠?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죠? 제가 거기서 계속 했던 얘기가 이 돈이라는 건 뭐고 통화라는 건 뭐고, 여러분들이 맨날 나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아, 아침에서 눈 떠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돈 모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인생 대부분을 거기다 투자하고 계신데 이 돈이란 게 지금 무슨 원리로 이 세상에 나왔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근데 왜 맨날 선진국들은 모여서 지들끼리 머리 맞대고 달러 금리를 결정하고 있고, 금리를 왜 저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지? 환율이라는 게 왜 있고, 왜 환율이라는 게 있지? 거기에 뭐 지금 그런 것들을 반드시 통화의 생명주기가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명되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 지식을 알게 될 때 제가 그걸 설명할 때 나왔던 게 명목금리, 실질금리였잖아요. 그래서 통화는 생명주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생명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의 탐욕뿐이에요. 우리 모든 나라의 사람, 아유 얘기 또 길어진다. 어떡하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 정부, 세계 정부를 가지고 국경과 민족과 이념과 종교 이런 거를 싹 저기 다 벗어 던지면요. 그러면 환율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명목금리, 실질금리 막 서로 환율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의 불균형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소할 방법도 생기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이런 인간의 잘못된, 그것도 이제 정신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인간들이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더 갖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통화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매번 기축통화가 바뀌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목금리, 실질금리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거기서 설명드렸죠. 근데 지금 기축통화 패권전, 금융전쟁의 새로운 과도기, 지금 이게 예전 기축통화 패권이 옮겨가던 때 혹은 1970년대 초반에 근본위제에서 페트로달러 옮겨가던 그 과도기예요. 역사의 과도기인데 지금 이게 지금 겉으로는 그게 안 알려진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금과 실질금리의 상관관계가 지난 18개월 동안 끊어졌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은 절대 금은 투자할 상품도 안 되고 달러라는 걸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억눌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언론에서도 세뇌를 시켜와가지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을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돈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역대로 금, 은을 이렇게 우리가 심정적으로 버린 적이 인류 역사에 처음이에요. 지금 굉장히 과소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하고
실제 어떤 달러가 정하는 실질 금리하고 서로 이렇게 연동이 안 되고 아주 떨어진 저거는 저기 노인네들이나 금목걸이 차고 나 시골에서 성공했다 내 갓그랜저 타고 읍내에 저기 커피 마시러 갈 때는 미스 김양 만나러 갈 때는 내가 목에다 탁 팔찌랑 무거운 28K 저기 18K 24K 차고 가야지. 그런 상품 전혀 동떨어진 상품으로만 지금까지 유지가 됐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지난 18개월 동안 세계 정세가 격동하고 점점 정신 차린 애들이 많아지면서 금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금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경제적 흐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난 18개월 동안은 금과 실질금의 상관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게 금에 대한 이해도가 틀려져서 이제 역학이 달라졌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자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명목금리 5%, 실질금리 2%를 유지할 방법이 없구나. 이게 바로 제가 그 왕추천글에서 얘기했던 거죠.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로 쓰이기 위해서는 금을 뛰어넘는 이자를 줘야 된다. 제가 이자라는 게 얼마나 금리라는 게 대단한 인류가 발명한 꼬무수인가 거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오르는 것보다는 이 명목금리가 더 돼가지고 더 많이 이자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정하는 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을 뺀 나머지 실질금리가 항상 어느 정도 나와야 사람들이 예전 우리 60년대까지 우리 인류가 했던 달러가 자꾸 이게 구매력이 떨어지네 쓰레기가 되네 나 차라리 금으로 다시 바꿔야겠어 해갖고 은행 가가지고 돈 주면서 이거 금으로 다시 바꿔줘 해서 금으로 가고 그게 반복됐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금리를 막 조정하면서 뭐들어 굳이 힘들게 금으로 바꿔 우리가 이 달러만 갖고 은행에 넣어놓기만 하면 돈이 계속 불어나게 만들어 주겠다니까 그게 바로 금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돈의 통화의 생명주기 때문에 제가 40년 동안 금리 인상 사이클 지금 40년 동안 제로금리까지 내려온 사이클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지금 통화의 생명주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금 보지 말고 그래서 달러만 봐라 했던 지난 50년 70년 동안에 명목금리 5% 실질금리 2%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제 다 됐구나 제국은 끝났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그럴 때는 달러는 다시 쓰레기가 되고 예전에 전부 다 막 금을 들고 달러를 들고 가서 이거 줄 텐게 다시 다 약속대로 금으로 바꿔내 이놈아 하고 막 미국 정부 앞에 와서 난리를 쳤을 때처럼 앞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는 전 세계 경제 체제가 달러가 계속 이걸 보장해 주는 것보다는 다시 예전 어떤 격동기 춘추전국 시대가 와서 차라리 금을 들고 있는 게 예전 역사적 경제 금융 역사를 봤을 때 낫겠다라는 판단이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이 퍼진다는 것이 지금 이번 금이 예전과 다른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오는 기저 바닥에 있는 진짜 중요한 변화다라고 이 사람도 지금 오늘 기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왕추천글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런 것이 점점 더 퍼지고 경제에 이런 걸 몰랐던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대충 어디서 듣고 어디 가서 썰을 막걸리집에서 풀 정도 되면은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미국 달러가. 그리고 금은 그때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치고 올라왔던 것처럼 여기서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슬슬 그런 모습이 자꾸 하루하루가 다르게 마치 이상기후 때문에 점점 봄이 빨리 오고 점점 더워지고 눈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조금씩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지금 특히 금년 3월 들어서 4월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금은 가격이 예전과 다르게 JP모건이 은선물 시장에서 찍어 누르지를 지금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사실은 지금 한 열흘 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야 지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수근수근 하면서 야 은으로 가 은 금은 일단 은 가 금으로 가지 말고 일로 와 하면서 지금 틀림없이 기관놈들이겠죠. 예, 그놈들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지금 같이 제가 짚어드리고 같이 보자 하는 겁니다. 실망들 많이 하셨죠? 왜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놈아 이 노인네야 국채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내 아까운 시간 내놔라 이 새끼야 막 예. 이제 그
전부터 꾸준히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제 블로그나 영상 보면서 이렇게 경제 지식 같이 이렇게 공부해 오셨던 우리 도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 도반이란 말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천공이냐 백공이냐 지금 공격당합니다. 예. 그분들 지금 예전부터 제가 봤던 세상이 이런 식의 변화가 올 때 그것은 세상이 금과 은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일 거다 했던데 그 전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 그래서 요새 왜 금하고 은이 예전에도 똑같이 뭐 인플레가 어쩌고 세계 뭐 국제 경제가 뭐 불안하고 국제 정세가 전쟁이 뭐 어떻고 뭐 그럴 때는 금과 은이 항상 올랐었다. 그건 이해한다.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오르는데 금이 반대로 올라. 아니 내일 모레 금리 인하 한다는데 금이 더 올라. 근데 그것도 오르는 것도 예전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뚫고 무섭게 올라. 은시장에 조작도 안 들어가. 은시장이 또 아웃퍼폼하기 시작했어. 자, 이런 흐름 진짜 아무도 짚어내지 못하고 경제기사에서도 알려주지 못하는 진짜 흐름 같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기사의 말미에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네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목금리, 실질금리 이런 얘기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즉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미 연방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페드에 대응해서 투자자들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 더 이상 달러가 기축통화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뭔 일 터질 때를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거짓된 왕이 물러나고 제가 반지의 제왕에서 왕의 귀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귀환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는 진짜 우리가 그냥 투기 어떤 마음으로 돈이 된 데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굉장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항상 머리 아프고 재미없는 영상 그래도 찾아서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